자,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들이 힘을 안 들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집에서 집안일 갖다가 힘을 안 들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와, 완전 미래형 모습 같습니다. 사람 몸에다 이상한 걸 장착하고 있는데 이걸 장착하면 힘이 천하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 아직까지 비싼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이용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닌데 조금만 지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로봇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정 위에서 일을 하고 막 힘든 일을 하고 무거운 걸 들고 하는데 힘이 부쩍부쩍 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500불, 4,0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의 페스트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2층 집으로 이사를 오니까 많은 분들이 1층 집 편한데 왜 2층 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1층 집 선호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단 오르락내리락도 힘들거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본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장바 갖고 오면 미국에서 또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힘들어요. 게다가 또 미국은 뭉텅이로 사놓잖아. 한국이 좋은 건 딱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마켓이 근처에 다 있으니까 조금씩 사와야 돼요. 그다음에 뭐 미국처럼 와장창 사와야지 엄청 싸고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조금씩 사도 그냥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것들이 편한데 미국은 커스코, 샘스클럽 이런 데서 와장창 사와야지 사실상 가격도 절약되고 또 집이 크니까 사실 사놔서 쟁겨놔도 문제가 안 되죠. 뭐 음료수라든가 뭐 무슨 소다라든가 뭐 이런 같은 거는 좀 오래 있어도 괜찮은 거니까 크게 사오는 게 되게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어르신분들한테 무료 배송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료 배송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리미리 좀 계획만 짜놓으시면 됩니다. 무거운 거는 다 배달시키세요. 아마존 사용 많이 하시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저 SSI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스냅,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절반 가격으로 해줍니다. 지금 130불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65불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달 몇 개만 시켜도 솔직히 그 돈 아까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그거 들고 오다가 허리 한번 삐끗해봐요. 65불, 130불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거 이용하시면 아마존에서 웬만한 건 다 구입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먹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사올 때 커스코, 샘스클럽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샘스클럽도 플러스 멤버십 들으시면 50불 이상이면 무료 배송입니다. 커스코도 온라인 주문은 또 무료 배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타겟 같은 데서도 멤버십 들으면 무료 배송해주는 거 있고요. 제가 이번에 홈디포 많이 이용하면서 알았는데 홈디포 웬만한 건 다 무료 배송해줍니다. 홈디포에서 뭐 집안에 필요한 거 있다. 그럼 다 배송시키시면 됩니다. 굳이 무겁게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트바이도 요즘에 배송을 많이 해줘요. 월마트도 멤버십 들으면 배송해줍니다. 그래서 배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서 카트를 밀고 쇼핑하죠. 근데 그거 계산하고 나오죠. 차에 실을 때 힘들죠. 그다음에 또 집에 와서 또 내리는 거 힘들죠. 자, 쇼핑 가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게다가 뭐 무슨 뭐 화려한 옷을 산다, 뭐 백을 산다, 시계를 산다, 그럼 신나기라도 하지. 뭐 집에 우유 떨어져 갖고 살아가야 된다, 뭐 혹은 소다가 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혹은 쌀이 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늘 먹는 거 이런 같은 거는 배송 시키는 게 최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까지는 가져다 주는데. 집에서 집 안으로 들고 오는 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곳이야 배송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직접 쇼핑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마켓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니까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은 뭐 새로운 또 테크놀로지 나온 거 이런 것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이식 카트는 꽤 많이 들고 다니세요. 접었다 폈다 하는 카트.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담아서 다 갖고 오시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LA도 그냥 어머님, 아버님들 시니어 아파트 사신 분들은 동네 슬슬 걸어 나가셔갖고 운전 못 하시니까 카트 끌고 나가셔갖고 거기다 장바구니 담아갖고 카트 다 갖고 오시는데 미국은 이게 좋아. 길이 잘 돼 있어. 뭐 보도블럭 같은 게 잘 돼 있고 인도도 널찍널찍하잖아요. 한국은 이거 못 써요. 어느 데는 인도에 나무가 막 꼽혀 있었고 이런 카트가 못 지나가 인도로. 그렇다고 차 들어가면 위험해. 그래서 한국은 이게 안 되지만 미국은 또 이게 돼요. 그래서 접이식 카트를 갖다가 되게 많이 쓰는데 접이식 카트는 뭐 싼 거는 2, 30불짜리도 있고 뭐 50불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또 장바구니랑 같이 조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전동식으로 된 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우선 이거 고르시는 건요. 너무 싸구려 고르지 마세요. 바퀴 금방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고생입니다. 바퀴 잘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좀 큰 거 이걸 갖다가 고르시는 게 좀 되게 좋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발전, 여러 가지 발전, 전기자동차 발전 그래갖고 배터리 값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카트가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가격도 저렴해. 몇백 불 선에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동으로 가니까 너무 편해. 너무너무 편해갖고 충전식 모델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 그라지에다 충전시켜 놓고, 집에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라지에서 차 딱 장바구고 왔고 내리면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걸로 슬슬 끌고 오시면 집 안에다가 이래저래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부엌에다 갖다 놓고 또 팬트리에다 갖다 놓고 이런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다가 짐 옮기는 벨트까지 달아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합니다. 그라지에서 부엌으로 벨트가 가고, 그라지에서 바로 물건을 놓으면 벨트가 부엌까지 가서 딱 물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갑이에요. 장갑을 항상 차에다 놓으세요. 손 많이 다칩니다. 미끄럼 방지된 장갑을 놓으세요. 뭐 한 개 목장갑에 이렇게 안에 고무 달려 있는 거, 뭐 그건 제일 싸구려였고요. 예, 그건 좀 벗겨지기 쉬우니까 손목까지 스트랩 쫙 해갖고 안 벗겨지는 거, 미끄럼 방지 장갑을 들고 가시는 게 이게 훨씬 일하는 게 편합니다. 잘 잡히기만 해도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짐 옮기는 게 되게 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2층 집이다.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바퀴가 3개 달려갖고 계단을 털컹 끌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계단에 짐 들고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들죠. 예. 계단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스텝 클라이밍 카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품들 링크 밑에 뭐 아마존에다 다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꼭 그 제품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한번 보시면 주변에 다른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하나 구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계가 다 있어도 여러분들이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뭐냐? 안 다치려면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을 나누라는 거야. 괜히 할아버님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쌀도 한가마니 딱 들고 옆에 집 동네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무거운 짐을 적은 단위로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낮은 데서 짐을 올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짐을 옮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라지에다가 탁자를 하나 놓으세요. 그라지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그라지에서 짐을 뺄 때 우선 짐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그 짐을 갖다가 위층에다 올리자. 예, 혹은 안에다 옮기자. 이렇게 하면 또 밑에 있는 것도 들려면 또 숙였다가 들고 힘들죠. 차에서 한 허리 높이에다가 탁자를 놓으세요. 그러면 짐을 갖다가 자동차 트렁크까지 빼서 이렇게만 옮기면 돼요. 힘이 훨씬 덜 들죠. 그리고 와서 거기 있는 짐을 갖다 또 들 때도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옮기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테이블 높이에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 앞 입구 있잖아요. 혹시 차 운전 안 하신 분들 집 앞 입구에도 그냥 탁자 높이 정도의 선반을 셋업해 놓으세요. 접었다 폈다 하는 선반도 좋고 혹은 그냥 선반 하나 갖다 놓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짐을 놓고 그다음에 문 열고 거기서 짐 들고 가고 바닥에 놨다가 올렸다가 이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이런 거 하시는 경우 많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보면 옆에 이렇게 난간이 쭉 있죠. 그래서 무거운 박스 들을 때 딱 들어서 바닥에 넣으면 도로 들 때 힘드니까 아예 들어서 그 난간인데다가 코너에다가 박스를 걸쳐놓고 배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좀 힘이 덜 들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이렇게 딱 꺼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치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짐을 미는 것보다 끄는 게 쉽습니다. 무거운 짐을 도저히 못 들어요. 예, 미는 것보다 끄는 게 쉬워요. 그래서 줄을 이용해 갖고 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연세가 드시고 이제 부부만 계신 경우는 부부가 돕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둘만 있으니까 이제 둘이 돕는데, 저도 아직도 젊은데도 이번에 또 집안일 하면서 이것저것 들고 오락내락 하니까 힘들어요. 예, 살이 쪽 빠집니다. 예, 힘든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웃의 도움을 갖다 요청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 힘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둘만 해결하겠다 그래갖고 괜히 다치시면요 절대 본전 안 뽑히는 일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절대 다치시면 안 돼요. 급한 거 없어요. 너무 무겁잖아요. 예, 그러면 이웃 사람 부르고요. 예, 사람 시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선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 적게 움직이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집에 그라지에다 차를 댈 때 보편적으로 헤드인으로 되죠. 헤드인으로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전기 자동차는
뒤로 되는 게 편해요. 매연이 안 나오니까. 근데 보편적인 자동차를 갖다가 다 머리를 이 그라지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아침에 자동차 워밍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뒤로 집어넣으면 빠져나갈 때 편할 것 같은데 매연이 그 그라지 안에 꽉 차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라지도 어떤 그라지들은 보면 이 밑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해갖고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라지 문을 안 열어도 그쪽에서 가스가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뒤로 되지만 저는 장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꼭 뒤로 거꾸로 후진 주차를 해갖고 됩니다. 왜냐하면 트렁크만 열면 바로 문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요령을 피는 것도 좀 한 가지 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딜리버리 이거 이용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 때 여러분 요령인데 허리를 굽혀서 짐을 들지 말고요. 무릎을 굽혀서 올리세요. 물론 관절염이 있어갖고 난 무릎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허리만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앉았다가 물건을 들어서 이제 무릎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하고는 무릎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덜 다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도 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무릎 관절염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내에서도 워커 있죠? 여러 번 쓰시는 워커. 그다음에 조금 바퀴 달려 있는 거, 이런 같은 거 이용해서 실내에서도 이걸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미니 카트 있죠, 미니 카트를 갖다가 꼭 바깥에 장볼 때, 그거 용도로 하나 사시고 또 실내용으로도 하나 사세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괜히 무겁게 왔다 갔다 영차하고 들고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연세 드시면 좀 시간 많잖아요. 시간이 좀 먹냐? 그래도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시는 것만큼 안 다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 분들은 이제 신발을 안 신으시잖아요. 원래 위생상으로는 집에 타일을 깐다든가 혹은 마룻바닥을 깐다든가 그러면 위생상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연세 있으신 분들 집은 카펫 까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카펫을 깔아야지 미끄러 넘어지질 않아요. 이 마룻바닥이란가 타일은 물이 흘러 있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차가우니까 거기다 러그를 깔아요. 러그 양탄자를 까는데 양탄자가 비싼 양탄자, 아주 페르시안 양탄자. 비싼 거는 엄청 무거워요. 또 양탄자가 혼자 들지도 못한 양탄자 있어. 그런 것들은 딱 깔면 쫙 달라붙어. 돈값 하지. 진짜 돈값은 하는데 그 양탄자 뭐 그런 거 아니고 보통 양탄자 하잖아요. 그러면 떠 있어. 그러면 어떤 때는 양탄자가 가벼우니까 양탄자를 밟았는데 양탄자가 미끄러져 꼬당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꽈당 자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홈디포 같은 데 보면 양탄자랑 밑에 바닥이랑 붙이기는 끈끈이 있죠. 찍찍이. 이거 팝니다. 찍찍이 양면을 사갖고 양탄자에다 붙이고 요 밑에다 붙여갖고 두 개가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마룻바닥인데 갑자기 카펫을 깔 수는 없지만 양탄자를 까셨다. 그러면 그 찍찍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화장실은 이제 카펫을 하면 좀 찜찜하죠. 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화장실만큼 뭐 저도 이제 타일이나 마룻바닥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데 청소도 그렇고 뭐 머리카락도 많이 떨어지니까 특히 화장실은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백큐으로 잘 안 빨리니까 깨끗한 게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샤워하고 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거기다 이렇게 조그만 러그를 깔아놓는데 그게 밟고 미끄러지기 좋아요. 찍찍이 붙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령을 하시면 집에서 힘이 덜 들어가요. 힘이 덜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짐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물건을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집에 뭐 합판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좀 널찍한 판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물건은요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잡는 부분이 불편하면 그때부터 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0파운드인데 이렇게 가느다란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봉인데 20파운드 이렇게 들려면 힘들어요. 이 정도면 들기 편해. 20파운드인데 20파운드라도 이렇게 되면 들기 힘들어요. 똑같은 무게인데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 같은 걸 들 수 있는 패널 캐리어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합판 같은 거 들고 이런 일 많이 있으면 이런 같은 거 홈디포에 팔거든요. 아마존에도 팔고. 패널 캐리 핸들러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좀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패널 리프터 이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서 리프팅. 그러니까 이게 숄더 달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전 제품 갖다 배달시키니까 냉장고 갖고 온 사람들 다 익었습니다. 2명이서 냉장고 버쩍 드는데 냉장고 밑에다 벨트를 넘기고 이 벨트를 갖다 상대방이 몸으로 딱 하는 거예요. 둘 다 쭈그리 앉아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허리를 쓰는 것보다 무릎을 해갖고 일어나는 게 쉽다고 했죠.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냉장고 들 수 있어요. 요령만 잘하면 냉장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집에 매트리스 쉽게 옮깁니다. 근데 매트리스 손으로 들어서 옮긴다?
안 잡혀요. 우선 잡히는 게 힘들어. 그다가 손톱 부러져. 전 손톱도 한 2번 부러졌어요. 이번에 뭐 집에 하다가 손톱 부러져요. 뭐 젊으면 손톱도 안 부러지는데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손톱이 또 잘 부러지는지 몰라요.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손톱도 부러져. 힘들어. 잘못하면 손가락도 이제 골절돼요. 그래서 장갑도 좋은 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숄더 달리 요거 진짜 많이 씁니다. 이번에 이삿짐 날리면서 이삿짐 전문인 친구들도 써보고 전문이 아닌 친구도 써봤는데 전문이 아닌 친구들은 소파 하나를 못 내려. 4명이 5명이서. 전문인 친구들은 2명이서 소파 하나 그냥 싹 옮겨버립니다. 일하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하는 요령은 뭐냐? 이런 툴들이 있는 거예요. 툴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궁리해 보시면 좋은데 항상 어떤 물건을 들 때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 경사 뭐 이런 것 같은 거 올릴 때는 널리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널리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같은 걸 생각해야 돼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냥 쾅쾅쾅쾅 대고 올라가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는 계단 올라가는 달리도 전기로 된 게 있어요. 비싸요. 한 1,000불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주 쓸 거면 사야 되는데 자주 쓰는 거 아니면 1,000불 넘게 주고 사실 필요는 없긴 한데 계단 위에 물건을 올리는 것도 그냥 제가 징징 바퀴 3개가 돌아가면서 계단을 팍팍 올라가면 힘 하나도 안 들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장갑 착용하는 거 중요하고요. 집에서 무거운 물건 움직이실 때는요. 신발 신으세요. 발 위에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거 좀 잘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로 되는 물건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꽤 많이 늘어갔고 집에서 이런 것들을 전기로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 좋고 제가 집을 많이 구경 다니면 진짜 부잣집은 엘리베이터가 달려있죠. 엘리베이터 한 5만 불, 10만 불씩 합니다. 그거 설치하는 거. 엘리베이터 말고 리프터라는 게 있어요. 리프터는 뭐냐면 집에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1층에서 2층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거는 뭐 한 1, 2만 불에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 하여튼 사람 하나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공전화 부스만한 건데 통으로 해갖고 위로 쫙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들 뭐 이런 거 돈이 몇만 불씩 합니다.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2층을 못 올라간다. 그러면 방법은 2가지가 있죠. 계단 옆으로 해갖고 레일을 껴갖고 휠체어를 통째로 끌고 올라가는 이런 기계가 있고 리프터를 밑에서 위로 끌려 올려주는 리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용하시면 좋고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집만 2층에 옮기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계단 올라가는 달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 달리를 끌 힘도 없다. 그럼 전동식 달리인데 계단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000불 정도 합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미국은 진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힘든데 간단한 건 좀 집에서 고치고 그러는데 집에서 이제 미국에 살면 이제 핸디맨이 다 된다고 하죠. 이제 툴을 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전기 공사하는데 필요한 툴이에요. 이게 전기 공사하는데 필요한 툴인데 전기 공사는 제가 직접 합니다. 집안일을 나눠보면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집안일을 나눠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HVAC이라고 이제 에어컨 히터 고치는 일, 그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잘자잘하게 핸디맨 하고 자잘자잘한 일 하는 게 있고, 전기 공사하는 게 있고, 플러밍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붕 고치는 일이 있고, 뭐 이 정도로 이제 전문가가 많이 나와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기 공사는 연세 드셔도 해도 돼요. 조심하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힘든 게 없어요. HVAC 지붕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힘들어요. 알아도. 그리고 플러밍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듭니다. 플러밍도 좁은 공간에 막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서 플러밍도 좀 일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 올라가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툴을 사면 툴도 제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든지 기계를 좀 좋은 걸 사야 돼요. 제가 오늘 좀 툴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기계를 좀 좋은 거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집에서 이제 파워 드라이브, 이거 한 10년 된 건데 이제 마키타라고 마키타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마키타 이것도 꽤 좋은 건데 이런 걸 많이 썼어요. 마키타가 좋긴 한데 마키타도 뭐 한 150불 이 정도면 툴만 사요. 한 다 박스로 해갖고 하면 300불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드월트, 마키타, 뭐 미라키 뭐 이런 제품들 많이 쓰죠. 루비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라이오비라고 적혀 있는 브랜드인데 너무 싼 브랜드는 솔직히 사람이 일할 때 더 힘들어요. 툴이. 그래서 너무 싼 거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드월트나 마키타 이상급은 사면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샀던 툴이 있습니다.
이게 패스툴이라는 데서 나온 드릴인데 이거는 가격이 700불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이런 거 하나에 100불이거든요. 100불, 150불인데 700불이에요. 한 5배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제가 왜 이 툴을 샀냐 하면 이건 독일제예요. 패스툴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실제 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못 사는 툴이에요. 돈 아까워서 못 사는 툴이에요. 왜냐하면 툴값이 보편적인 웬만한 전동 툴값에 다 5배가 넘어갑니다. 왜 이 툴을 샀냐? 되게 정밀해요. 툴이. 되게 정밀하니까 툴 자체가 쓰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요걸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걸 쓰다가 제가 힘이 없어갖고 이게 잘못 걸려갖고 확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스탑돼요. 손목 보호를 해줘요. 얘가 확 돌아가면 타카닥 하고 서요. 전자식이에요. 다른 기계들은 드르륵 박다가 힘 없으면 드드드드 한 데는 드르륵 박다가 딱 힘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삐빅 그리고 서요. 전자식이에요. 그러니까 700불 줘도 제가 손목만 한 번 안 다치면 장땡이 나갖고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로봇 팔이 있는 거 있죠. 예, 그것도 같은 회사 겁니다. 패스툴이라고 독일 회사인데 이 독일 회사가 그런 것들 만들어요.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독일이 공구를 진짜 잘 만들어요.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가 이거 그냥 미제 이런 데 사서 홈디포에서 사면 한 10불이면 사는데 요거는 56불인가 그래요. 튼튼해요. 이가 잘 맞아. 근데 왜 이런 거 쓰냐? 이런 거 써야지 제가 안 다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세 드시면 이런 툴 같은 거 혹시 집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툴 같은 거 쓰시면 툴은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써야지 안 다칩니다. 근데 부엌 칼 같은 것도 잘 드는 거 쓰세요. 그래야지 안 다쳐요. 저는 좀 조심성이 많아갖고 뭐 요리야 진짜 뭐 평생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까지 요리칼에 손 베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리칼에 손 베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저런 톱 같은 데 베인 적도 없어요. 되게 조심합니다. 조심하는데도 순간순간 흠칫한 적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파워툴 같은 경우는 더더고요. 파워툴 같은 경우는 진짜 쓰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힘이 딸리니까. 어느 순간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파워툴 만질 때는 컨디션 좋을 때만 만져요. 뭐 다른 일 다 하고 시발이 없는 때는 그 일을 그날 안 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저희 집에 블라인드를 제가 다 달았는데 2층에다가 블라인드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2층짜리 사다리를 놓고 블라인드를 달아야 되는데 2층짜리 사다리를 하나 사왔어요. 집에도 쓸 거다 싶어갖고 2층짜리 집이니까 2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층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블라인드를 제일 마지막에 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일 다 하고 와서 한 이틀 쉬고 나서 달았어요. 왜 이틀 쉬고 달았냐? 컨디션 다 좋아지고 나서 사다리에 올라가야지. 왜냐면 사다리를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2층 높이로 올라가니까 제가 떨어지면 엄청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이틀 푹 쉬고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 안 돼요. 예, 거기서 일하는 것도 문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다리 드는 게 너무 있는 거야. 무거워. 결국은 사다리가 너무 무겁다고 홈디포에다 리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홈디포 리턴 잘 받아줘요. 홈디포에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물건 사잖아요. 딜리버리 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리턴할 때 그냥 동네 아무 홈디포나 가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사다리도 처음에는 제가 왜 그냥 샀냐면 딜리버리 집까지 해줘요. 그래갖고 저는 편하다. 왜냐면 사다리 갖고 오는 거 불편하니까 편하다. 그러고 딱 딜리버리 받아갖고 썼는데 사다리가 2층용 사다리니까 너무 무거운 거. 저 혼자 핸들하기 힘들어요. 제가 혼자서 사다리를 이리저리 못 움직여요. 와이프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도 다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다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다리를 리턴할 때 저도 그렇게 위험한 일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절대 피곤할 때 툴 만지는 거 아니에요. 전동 공구 같은 거는 진짜 더더욱이 만지지 마시고 드라이버니 뭐니 이런 거 툴 조금씩 필요하잖아요. 집에. 그래서 좋은 툴 사세요. 좋은 툴. 무조건 비싼 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제대로 된 툴. 드라이버도 앞에 그냥 수에 나빠갖고 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거지 돌다가 팍 하다가 손 다쳐요. 다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드라이버도 좋은 거, 이 독일제 같은 거 쓰잖아요. 독일제 드라이버도 비싸요. 근데 비싸봤자 몇천 불짜리는 아니에요. 드라이버 하나에, 그냥 하나 사면 만년국짜리 쓰잖아요. 드라이버 하나에 그냥 5불짜리 이런 거 살 바에 그냥 한 30불짜리 사시라는 얘기예요. 앞에 드라이버가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다칠 일이 적어요. 칼도 잘 듣는 거 쓰세요. 부엌 칼도 잘 듣는 거 쓰시고. 그리고 집안에 높은 데 있는 거 물건 끊을 때, 좀 이제 키가 안 다니까 필요하잖아요. 높은 데 있는 선반 같은 데 있는 물건 끊을 때. 사다리 말고요. 스태퍼 쓰세요. 스태퍼.
두 칸짜리 혹은 세 칸짜리. 사다리와 다른 건 사다리 발된 쪽이 이렇게 얇잖아요. 요만큼 넓이밖에 안 나는데 스테퍼는 발 두 개가 올린 만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단이죠. 네. 미니 계단인데 그걸 이용해서 물건 꺼내시는 게 안 다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둘만 계시니까 힘이 딸려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도 이 집 지금 한 달 넘게 이래저래 정리를 하는데 선반 위에다 물건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등도 달아야 되고 블라인드도 달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도 옮겨야 되고 와이프랑 저랑 둘이 하니까 와이프랑 저랑 뭐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또 여자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저는 제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와이프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어디 뭐 팔목 같은데 뭐 다 크게 다치고 막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 힘이 딸려. 근데 이런 몇 가지만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힘 안 딸리게 잘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요령을 핍니다. 웬만하면 밖에 있는 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어디 장 보고 오면 꼭 차를 갖다 호신유 주차해갖고 뒤에서 바로 빼서 물건 갖다 올 수 있게 하고 아직까지 뭐 계단 올라가는데 난리까지는 안 쓰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언젠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숄더 스킬 같은 거 이런 것도 언젠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데 저도 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갑은 꼭 끼고 일을 합니다. 손 안 다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갑은 이런 식으로 손목 찍찍이 있어갖고 안 벗겨지는 거. 이렇게 안 벗겨지는 장갑 같은 거, 손에 딱 맞는 거. 장갑은 꼭 껴보고 손에 딱 맞는 거 쓰세요. 너무 큰 거 쓰면 다칩니다. 너무 작은 거 써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장갑 같은 거 꼭 끼고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두 분만 계시니까 그 맨날 자잘자잘한 일 누구 부를 수도 없잖아요. 전구 하나 나갔는데 뭐 그 사람 부르기도 애매모호하고 내가 갈겠다고 그러는데 괜히 아버님도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가 균형 못 잡아갖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집이 웬만한 집은 세 칸짜리 스태프면 전구 다 갈 수 있습니다. 세 칸짜리 스태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 칸짜리 하나 사놓으세요. 사다리 큰 거 사실 필요 없어. 그리고 사다리 사실 것보다는 널리 같은 거 사세요. 집에 널리 같은 거 사시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아까 말했듯이 뭐 카펫 같은 거 미끄러지지 않게 양탄자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거 같은 거 중요하고 툴 같은 거 사시면 이제는 툴 갖다가 싼 거 사지 마세요.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사야지 안 다칩니다. 저도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좋은 툴 삽니다. 앞으로 뭐 제가 뭐 저 툴 갖다가 뭐 엄청나게 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툴 뭐 그 전문가만 쓰는 거 아니야? 전문가가 쓰는 거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그 괜히 싸구려 다이소 같은 데 있는 툴 같은 건 진짜 노노노입니다. 그런 거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밑에 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몇 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혹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토메이션 시스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요것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 이제 이사 오고 나니까 뭐 방문 세일즈맨이 많이 와요. 연수기 달래? 내가 달았어. 정수기 달래? 내가 달았어. 전기공사? 내가 다 했어. 근데 왜 어느 날은 오토메이션 시스템? 내가 다 했어. 오케이 구글로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토메이션 시스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집에 모든 걸 다 말로 컨트롤해요. 1, 2층 있으면 더 편해. 오케이 구글 부엌 조명 켜줘. 오케이 구글 거실 조명 켜줘. 오케이 구글 돌돌이 청소 시작. 돌돌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선 준비하기 전에 걸레를 빨고 있어요. 걸레 빨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 돌돌이가 청소가 됩니다. 자, 돌돌이 청소하는 동안 자 여기 우리 말을 알아들어주는 구글 AI입니다. 구글 돌돌이하고 얘가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날씨도 할 수 있고,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스프링밸리 예상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42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계속 제 말을 갖다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뉴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홈 컨트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 여는 거 카메라 한번 볼까요? 바깥쪽에 카메라 초인종 카메라. 그러면 지금 이게 바깥에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거 버튼 누르면 바깥쪽에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갖다 놨네? 소포 갖다 놨네요. 이거 소포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2층에 내렸는데 2층에 불 안 껐어. 그럼 말로 다 끌 수 있죠. 그런 같은 것도 편한 것도 있지만 물론 스위치를 여러 개 달 수도 있어요. 뭐 밑에서 불 끄고 이런 스위치 달 수도 있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저 청소기 같은 거 있죠. 청소기도 제가
돌돌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예, 돌돌이 청소해? 예, 그럼 또 청소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제가 지금 안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에 커튼을 하는데 커튼도 자동으로 오픈할 수 있고 커피도 자동으로 뽑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쿠킹도 시간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본 것처럼 뭐 청소기 혼자 움직이게 하는 거 당연히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온도 컨트롤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지금만 하더라도 시니어분들 지금 나와 있는 기술만 다 쓰신다 하더라도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권해드리는 거 여러분 카트 근데 전동 카트, 요즘 전동 카트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전동 카트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이 많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또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